안녕하세요. 행복의 숲입니다. 우리 행복의 숲 가족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평생 내 배 골아가며 입을 거 안 입고 자식들 뒷바라지 다 해놨는데 왜 우리 노년은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바쁘고 불안할까요? 큰아이는 장가를 가서 며느리 눈치 보느라 서운하고 주말이면 예쁜 손주 안아주느라 뼈마디가 다 아프잖아요. 자식 농사 다 지어놓으면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참 마음처럼 안 됩니다.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아주 기가 막힌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. 자식 걱정 딱 내려놓고 며느리 눈치 안 보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으로 사는 기막힌 비밀이 있더라고요. 오늘 그 쏠쏠한 지혜를 우리 행복의 숲 가족들한테만 살짝 풀어볼까 합니다. 며칠 전에 저희 큰아들네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손주를 데리고 다녀갔어요. 집안이 온통 왁자지껄, 정신이 하나도 없다가 아이들이 차를 타고 싹 빠져나가고 나니 거실에 남은 그 고요함이 참 시원섭섭하더라고요. 옛날 같았으면 그 빈자리가 참 허전하고 남겨진 온기 때문에 마음이 헛헛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. 그런데 작년에 제가 살아온 삶을 쭉 돌아보며 자서전을 한번 써보니까 제 마음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. 내 인생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치열했던 젊은 날들을 정리하다 보니 요즘은 아이들이 제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아유 무사히 잘 갔다. 이제 비로소 오롯이 내 시간이구나 싶어서 은근히 홀가분한 마음도 들더랍니다. 우리 행복의 숲에 오신 동생들, 언니들 혹시 아직도 동지를 떠난 자식들한테 마음을 다 쏟고 행여나 무슨 일 있을까 속 끓이고 계신가요? 오늘 저랑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우리 속마음 편안하게 한번 꺼내볼까요? 우리가 참 배 아파 낳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며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잖아요. 그런데 참 신기하죠.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그 순간 그 녀석들은 더 이상 내 품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한 가정의 어엿한 가장이고 누군가의 든든한 남편, 아내가 되더라고요. 머리로는 너무 잘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. 아직도 내 눈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아서 밥은 잘 챙겨 먹는지, 둘이 싸우지는 않는지 자꾸만 마음이 가고 참견하고 싶어지니까요. 하지만 내 마음대로, 내가 살아본 방식대로 조언해주고 이끌어주고 싶다는 그 착각을 버려야 우리 사이가 나빠지지 않더라고요. 얼마 전에 동네 지인이랑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황창현 신부님이 하신 강론 이야기가 나왔어요. 신부님이 참 유쾌하게 그러시더라고요. 다 큰 자식은 손님이다. 명절이나 생일에 와서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싹 가면 그만인 참 귀하고 반가운 손님이라는 거예요. 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.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상다리가 부러지게 맛있는 걸 차려 대접하기는 하지만 그 손님한테 감놔라, 배놔라 잔소리하지 않잖아요. 손님이 우리 집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어보지 않듯이 우리도 손님 지갑 사정이나 부부싸움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고요. 자식한테도 딱 그만큼의 예의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더라고요.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그래요.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는 말이 조금 야속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게 서로를 위한 참 지혜랍니다. 귀한 우리 아들 손님의 짝꿍이니 나도 아주 귀빈 대접하듯 서로 선을 지키고 예의를 갖춰 존중하는 거예요. 그러면 오히려 명절에 얼굴 붉힐 일도 없고 가끔 볼 때마다 서로가 참 반갑고 애틋한 마음만 남게 된답니다. 그런데 이미 품을 떠난 자식은 덜컥 놔주면 된다지만 아직 내 품에 있는 자식은 또 영 마음이 다르죠. 저희 집에는 아직 앞가림을 준비하고 있는 작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. 귀하게 늦둥이라 그런지 더 마음이 쓰이는 녀석인데 이제 대학교 최고 학년이 되어서 졸업을 앞두고 있거든요. 가끔 녀석의 처진 어깨를 보거나 방에서 혼자 한숨 쉬는 소리를 들으면 제 가슴이 덜컥
내려앉아요. 대학원을 가야 할지, 당장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, 아니면 차가운 취업 전선에 맨몸으로 뛰어들어야 할지,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대신 아파해줄 수도 없고 참 속이 탑니다. 큰 놈은 벌써 자리 잡고 제 가정을 꾸렸는데 이 늦둥이 녀석은 언제쯤 단단하게 제 몫을 하며 살아가려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늘 조급해지기도 하고요. 그런데요, 그 걱정과 조급함이 결국 제 수명만 재촉하고 우리 아이 기운만 쏙 빼놓는 일이라는 걸 요즘 뼈저리게 느낍니다. 부모가 안달복달 한다고 아이의 진로나 인생이 하루아침에 뚝딱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옛날 우리 젊었을 때처럼 나이 차면 훌쩍 취직하고 장가가던 그런 쉬운 세상도 아니잖아요. 내가 곁에서 속을 끓인다고 해서 아이의 인생 시계가 빨리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부모들이 먼저 묵묵히 받아들여야 해요. 철학자 쇼펜하워가 한 말 중에 참 가슴을 찌르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.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삶의 4분의 3을 빼앗긴다.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남들 다 하는 나이, 남들 다 가는 번듯한 직장, 그 기준에 우리 아이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아이도 숨이 막히고 지켜보는 나도 덩달아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. 우리 자식들마다 각자 꽃을 피우는 고유한 계절이 다 다르잖아요. 봄에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도 있고 찬바람 부는 늦고을에 고고하게 피어나는 국화도 있는 것처럼요. 그저 그 아이만의 시간표를 조용히 믿어주고 험한 세상 바깥에서 지치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는 것.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인 것 같아요. 엄마가 자식 걱정에 매몰되지 않고 내 삶을 씩씩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뒷모 모습을 보여주는 게 100마디 잔소리보다 훨씬 더 큰 위로이자 가르침이랍니다. 자식을 쿨하게 놓아주고 묵묵히 기다려주면 끝일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랑스럽고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죠. 바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손주들입니다. 저도 제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보면 온통 예쁜 손주 녀석 사진뿐이에요.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답니다.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날아갈 것 같은데 막상 녀석이 와서 덥석 안아주려고 하면 어깨랑 무릎 뼈마디가 시큰거리며 비명을 질러요. 며칠 정성껏 봐주고 나면 몸살이 나서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알아눕기 일쑤잖아요. 이래서 나이 들면 내 몸, 내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는 옛 어르신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. 요즘 팍팍한 세상살이에 젊은 애들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기 참 힘들죠. 안쓰러운 마음에 내 뼈를 갈아서 무리하게 도와주다 보면 결국 내 몸에 탈이 나고 나중에는 오히려 자식들한테 더 큰 짐을 지워주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체력적인 선, 경제적인 선을 아주 명확하게 긋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현명함이 우리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합니다. 자산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배울 점이 많아요. 18년이라는 끔찍하게 길고 외로운 유배 생활 중에도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며 아버지 노릇을 훌륭히 해내셨잖아요.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은 자식 걱정만 하며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자기 자신의 학문과 마음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. 우리 노년의 삶도 바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. 손주 사랑하는 마음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 틈틈이 내 취미 생활도 즐기고 동네 친구들이랑 따뜻한 햇살 맞으며 산책도 하고요. 온전히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나만의 정신적인 유배지, 그 혼자만의 고요하고 충만한 시간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우리도 끝까지 꼿꼿하고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답니다. 아까 황창현 신부님 말씀대로 자식이 귀한 손님이라면 그 손님이 데려온 우리 손주도 결국 귀한 손님의 아이인 셈이잖아요. 너무 깊이 개입해서
육아 방식으로 며느리랑 옥신각신 마음 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한 걸음 살짝 물러서서 무조건 예쁘다, 참 잘한다 칭찬해주고 가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지갑이나 시원하게 열어주는 쿨하고 멋진 할머니가 되는 것. 그게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아주 확실한 지름길이랍니다. 우리 행복의 숲 가족 여러분, 우리 참 열심히 살았잖아요. 젊은 시절 내 청춘 다 바쳐서 자식들 키우느라 뼈 빠지게 고생했고요. 이제 빈 동지에 남은 우리.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재미나고 신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? 자식들 걱정, 손주들 걱정은 오늘 하루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 향긋한 커피도 한 잔 사드시고 참 고생 많았다고 내 어깨 한번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우리 언니 동생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참 궁금하네요. 서운했던 거, 속상했던 거, 자랑하고 싶은 거 다 좋습니다. 원래 남의 집 사는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시원하게 털어놓으면서 가슴속 묵은 응어리를 푸는 거잖아요. 댓글로 편하게 속마음 한번 털어놔 보세요.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따뜻하게 다 들어드릴게요.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.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많이 공유해 주세요. 그럼 오늘도 행복의 숲에서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늘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.